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가난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박씨 성을 가진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은 25살, 동생은 22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두 형제만 남았고 작은 초가집 한 채와 척박한 논밭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형은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밭을 갈고 낮에는 품팔이를 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밤늦게까지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동생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생도 형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형이 품팔이를 나가면 동생은 집에서 살림을 맡았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돌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형이 돌아올 때까지 따뜻한 밥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형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형에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 마을의 부유한 양반집에서 품삯을 후하게 주며 일손을 구했습니다. 한 달만 일하면 1년치 양식을 살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형은 기뻐하며 집으로 달려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일은 한 사람만 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가 함께 갈 수는 없었습니다. 형은 당연히 자신이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일을 해서 동생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평생 자신을 돌봐주셨으니 이제는 자신이 형을 돌봐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형은 나이가 많으니 편히 쉬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밤새 다투었습니다. 서로 자신이 가겠다고 우겼습니다. 형은 형의 도리를 말했고 동생은 동생의 효를 말했습니다.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을 이장님께 판단을 부탁했습니다. 이장님은 70대의 현명한 노인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똑같이 훌륭하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새벽 두 사람이 동시에 마을 입구에서 출발해 양반집까지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정하라고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그 방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해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두 형제는 마을 입구에 나란히 섰습니다. 이장님이 신호를 주자 두 사람은 동시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빨랐고 동생도 빨랐습니다. 두 사람의 속도는 거의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형이 달리다가 갑자기 속도를 늦췄습니다. 동생이 앞서가는 것을 보고 일부러 천천히 달린 것입니다. 동생이 이 일을 하면 더 좋겠다고 형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형을 모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도 뒤를 돌아봤습니다. 형이 뒤처진 것을 보고 동생도 속도를 늦췄습니다. 동생은 생각했습니다. 형님이 이 일을 하셔야 한다고, 평생 자신을 돌봐주신 형님께 이제는 자신이 보답할 차례라고 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양반집 대문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장님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양보하며 달렸기 때문입니다. 양반 주인이 나왔습니다. 60대의 덕망 있는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이장님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두 형제가 서로 상대방이 일하기를 바라며 양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양반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형제에는 처음 본다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훌륭하니 함께 일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은 원래 한 사람이 하는 것이었지만 두 사람을 위해 일거리를 더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반은 더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두 형제의 효와 우애에 감동한 양반은 자신의 땅 일부를 내주었습니다. 비옥한 논 두 마지기였습니다. 이제 형제는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두 형제의 우애가 복을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다고 전했습니다. 형제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후 두 형제는 부지런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양반이 준 논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났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배려했습니다. 형이 장가를 들 때도 동생이 정성껏 도왔습니다. 동생이 장가를 들 때도 형이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두 형제는 각자 가정을 꾸렸지만 여전히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서로의 자식들도 형제처럼 자랐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형제를 본받으려 했습니다. 자식들을 가르칠 때 이 형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 양보했고 동생은 형을 위해 양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더 훌륭한지 판단할 수 없을 만큼 둘 다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도 훌륭하고 동생도 훌륭해서 누가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뛰어나다고 칭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난형난제의 유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말이 난형난제입니다. 형도 훌륭하고 동생도 훌륭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두 사람이나 두 가지가 모두 뛰어나서 어느 것이 낫다고 말하기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두 형제는 서로를 위해 양보했습니다.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복을 불러왔고 온 가족이 행복해졌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서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먼저 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둘 다 함께 높아집니다. 난형난제, 두 형제는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 난형난제의 관계입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